몇점 맞았을까요? 여기 강재현 작사 조항조 괜찮아요라는 노래였습니다. 가사는 어떤가요? 절절하죠? 네, 절절해요. 작사가의 그 가사대로 인생이 흘러간다고 합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네. 그렇게 자, 중앙대학교 명품 스피치 그리고 강사님들이 되실 분이시죠. 여러분들 얼굴 한 번만 서로 봐주세요. 오랫동안 3개월 동안 같이 수학하신 동문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혹시 쑥스러우십니까? 다시 한번 얼굴 한번 보시면서 고맙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덕분입니다. 우리 또 만날 거죠? 행복하세요 라고 얘기해주세요. 행복하세요. 오늘 제 강연 시간은 행복하세요. 오늘은 강재현 시인의 감성 코칭 스피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묘비명으로 살고 있으신가요? 한 번이라도 나의 묘비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런 묘비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상의 한 생을 마치고 대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날, 우리는 어떤 한마디를 남길 수 있을까? 매 순간 뜨겁게 살아온 한 사람, 더는 태울 것이 없어 한 줌 새가 되노라. 이렇게 묘비명을 남겨봅니다. 지상의 100년, 우주의 하루살이로 살다 간다 하더라도 원 없이, 한 없이, 티 없이 향기로운 사랑꽃으로 피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불 좀 켜주셔도 됩니다. 사실 이거 자료는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소통하는 스피치 시간, 소통하는 리더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시인 작사가의 삶을 살고 있고 30살에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강원일보 신춘문예로 당선이 된 후에 경희대학교 대학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 중간에 지금 이렇게 강사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영옥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민영옥 그 사단을 만나는, 저기 계신 분은 15년 정도 수석 강사를 하고 계시는 김두신 강사님이시거든요. 저렇게 오랫동안 한 곳에서 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 과정에서 저는 지금 벌써 7년째 민영욱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중앙대 선생님들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 밤에 저기 콜라틱도 안 가고 나이트도 안 가고 이렇게 중앙대 교정에 와서 새로운 나만의 공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층 거듭나기 위한 그런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자, 우리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큰 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강의실에 오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얼마만큼 행복하면 정말 행복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느꼈냐면 여러분들처럼 이 목요일 밤에 버스나 전철이나 자동차를 타고 이 교실에 찾아올 수 있을 만큼 행복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자신에서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배울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만큼 아름다운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끊임없이 배우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신춘문예 됐을 때도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8권의 시집을 출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잘나서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열심히 살고자 했고 노력하는 그런 것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나 자신을 찾는 Find Me. Find Me. 우리 자신의 인생을 찾아서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의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찾으셨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디자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참 여기 너무 놀랍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좀 봐주세요. 볼펜으로 메모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열정을 저는 저런 분들이라면 세상 밖에 나가서 정말 이 과정을 수료하자마자 강사가 될 수 있다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면 나 자신을 디자인했다면 내가 좀 더 나다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코코 샤넬 아시죠? 루이비통 그 똥똥똥 아시죠? 네. 그 똥들도 원래는 별거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전 세계인이 알아주는 똥 하나를 메고 나가고 싶어하는 그렇게 된 이유는 자기만의 가치, 디자인을 만들었기 때문이고 그 디자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브랜드화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매주 여러분들의 강의하는 모습을 유튜브 등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분들은 이미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백순자 선생님이시죠? 네네. 말씀해도 되나요? 성함 말씀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백순자 선생님의 아까 만들었던 유튜브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의 활동 모습을 유튜브로 올려주는 거 보고 이분은 이미 자기 자신의 이름과 그 브랜드 만들어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박수 한 번만 크게 쳐주시죠. 오늘의 이 강의 내용도 아마 백순자 선생님이 유튜브로 아주 멋지게 남겨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네.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오셨나 한 번만 돌아보실까요? 어떤 일을 해오셨나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중앙대에 와서 강사 과정을 듣고 계십니다. 단 한 번의 노력을 통해서 해놓고는 남들은 한 번 해도 되는데 난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3개월에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나 자신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 과정이 다음 주에 수료를 하고 나면 반드시 민영옥 교수님이 또 다른 과정을 만들어 가실 거고 그때 여러분들 또 다른 과정 한 번 더, 두 번 더 듣다 보면 민영옥 교수님의 이미 여러분들은 수료생에서 강사로 거듭나 있으실 것이고 그 강사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또 교수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바로 저런 분들 초문정의 마인드로 할 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PPT 자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만큼 도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돈과 건강과 성공과 이런 시간을 모두 만들고 싶어 하는 건 결국 딱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우리들의 소망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은 강사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강사의 제일 조건이 자세입니다. 그리고 뭘까요? 마인드가 확실하게 장착이 된 분들만 나가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만의 마인드를 장착하신 다음에 나가서 무엇을 장착해야 되냐면 자신만의 감정을 피워내서 그걸 감성으로 만들어서 그걸 감동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만의 감성을 감동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만의 감정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 불교 용어로는 안이비 설신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느꼈던 모든 오감이 넘쳐 흘러서 무엇이 됐냐? 나만의 감성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감정을 조금 뛰어넘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나만의 감성 에너지를 폭발해준 그 언어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누군가에게 감동이 된다면 그것이 강사의 기본이 됩니다. 제가 지금 모든 말씀드린 이런 것들도 제가 살아온 생활의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감정이 살아난 인생은 감동 드라마가 된다. 요 첫째 줄 한 번만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감정이 살아난 인생은 감동 드라마가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매 순간 감동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그 시간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맨날 행복한가요?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만 나 맨날 행복하다 손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어이구, 맞습니다. 적응장애 마인드.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시는 거 혹시 팁 주실 수 있나요? 뭐 하시나요, 아침에? 아침에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루틴이 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뭐 둘레길을 걷는다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여기 신앙송을 처음으로 경험했으니까 네. 신앙송에 대한 것도 한번 읽고 듣고 나도 따라서 한번 읽어보죠. 네. 정답이 여기 다 있습니다. 먼저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송 공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거기서 감동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나만의 웃음을 장착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강사의 힘인데요. 때로는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이 좌절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의 근육질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방 하나 딱 둘러맬 때도 우리 몸에 근육이 없다면 가방 질질질 정말 힘이 없을 때는요, 아플 때는 아무리 비싼 가방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그건 모두 다 우리의 근육이 있어서 가능한 건데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마음 에너지, 이 근육질, 마음의 근육질이 없으면 누군가 작은 돌 하나 던졌는데도 개구리는 맞아 죽듯이 작은 돌 하나 던졌는데도 가슴이 너덜너덜 찢어진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그리고 남을 탓합니다. 너 때문에, 맞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런데 아무도 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마음의 근육질은 무엇으로? 나의 마음의 근육질을 강화시키는 힘. 어떻게? 누군가 자기를 기죽일 때도 당당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 약간 무시하는 언행을 할 때도 있나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나요? 네. 있죠.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척해도 가끔은 쫄려요. 좀 19금 언어가 나왔네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의 기운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언제 이렇게 행복하게 웃어본 적이 있나요? 저 아이들의 웃음을 한번 봐주십시오. 각자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친구 귀엽죠? 그 친구 남들이 볼 땐 뭐라고 했을까요? 아우 애기가 왜 이렇게 뚱뚱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 귀여운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옆에 세 번째 분홍색 아이 좀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걔 예뻐요? 잘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웃나요? 당당하고 자신있게. 자, 또 너무너무 귀엽죠? 이 아이들. 자, 우리 모두에게는 나만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만 세상 사는 거 아니고 잘난 사람만 세상 사는 거 아닙니다. 민영욱 교수님처럼 노래 잘하고 잘생긴 사람만 강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웃음을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한번 웃어보라고 했는데 잘 안 되죠. 여기서 한 번만 크게 웃고 갈게요. 여러분 어깨 좀 활짝 펴주십시오. 자, 강사하시기 전에 저도 맨 처음에 가면은 아직도
강사 생활 2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오늘은 어떤 분들이 너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하고 봐주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곳에 오니까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자, 괜찮아 박수 한 번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맞습니다. 세상은 정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그러기만 하면 아무 힘이 안 나요. 그때 15초 웃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15초 웃기 쉬울까요? 안 쉬워요. 10초 웃기도 사실은 참 어려운데요. 자, 한번 요거 보면서 하셔도 돼요. 준비, 시작! 자, 크게 할게요. 벌써 다 준비가 되셨어요. 벌써 준비가 다 되셨어요. 자, 회장님 웃음도 명품이고, 여기 선생님, 성함이 먼저 그러죠? 이민아 선생님. 그러니까 명품 웃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자, 이러고 나면 저기 안 웃던 선생님들도 다 웃을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정말 잘하셨어요. 저기 선생님들 오랜만에 배 터지게 웃어보니까 배고파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배가 꺼지도록 웃어보기도 하고, 그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턱 빠지게도 웃어보는 우리 그런 삶을 살을 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혼을 담은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혼을 담았을 때 그 혼 속에 담긴 감사의 기운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인문학자로 살고 있는 시인이라고 했잖아요. 시인이면 옛날에 어머님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배고픈 직업이다. 딴따라 하지 말고 돈이나 벌어라. 공무원 해라. 우리 집은 워낙 가난해서요. 엄마가 대학을 가지 말고 고속버스 안내양을 시킬 뻔했습니다. 고속버스 안내양을 하라고 그렇게 엄마가 저를 도시락 싸들고 말렸는데 제가 굳이 된 게 시인이었습니다. 엄마에게 행복을 드렸을까요? 참 가난한 그런 시인의 생활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제가 저작권 200원 못 받던 사람이, 그죠? 1년에 200이요. 1년에 200. 그러던 작가가 그 다음에 생업은 다르게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작사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저작권 수백을 받는 작사가가 되어 있습니다. 원료? 네, 원료. 많이 썼다, 그죠?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시가 노래가 된 인연입니다. 저는 8권의 시집을 출간해왔고, 강원일보 신춘문예 당선 후에 8권의 시집을 출간할 때까지 거의 저작권이라는 것은 시인으로서 받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를 하면 우리 민혁 교수님은 아주 땜작가 되셨을까요? 원래는 돼야 정상입니다. 그죠, 교수님? 원래는 큰 부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욕심이 없으세요. 본인이 다 나눠주시고 사실은 그렇게 생활을 안 하시다 보니까 선비 정신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강사들은 저에게 강의가 들어와도 여기 저에게 배운 회원들 있죠. 저를 또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더 잘되게 하려고 강사 자리를 또 이렇게 물려드리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강사나 시인이나 가난하기는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시가 너에게 나는이라는 시인데요. 너에게 나는 비 오는 날 생각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비 그칠 때까지 너의 외로움 옆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눠 마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어디냐면 요게 산업은행 아시죠? 여의도 산업은행. 여의도 산업은행 외벽에 교보문고 외벽에 붙은 것처럼 이렇게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 붙어 있대, 6개월 동안 붙어 있더니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아동병원에 똑같은 내용으로 너에게 나는 그늘을 만들어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왜? 한여름 떼약볕에 타는 가슴을 누군가 그늘을 드려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또 1년 내내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쪽 벽에 붙어 있었고, 그렇게 시인 강재현은 어느 순간 이름을 알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산업은행 달력에도 이렇게 크게 시가 이렇게 게시되었고요. 그런 좋은 시간들을 다 보내면서 이제 저작권에 등록된 160곡이라는 작사를 하게 됩니다. KBS 드라마 내 사랑 누굴까라는 그곳에 작사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또 조항조라는 가수 아까 노래 들어보셨죠? 그래서 괜찮아요 거기 그렇게 서 있어만 준다면, 괜찮아요 그대 그렇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행복해야 해요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런 제가 썼던 시들이 어느 날부터 노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강사를 하지도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시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강사를 하다 보니 거기에서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사명이 생겼습니다. 잘 살자, 인명은 제 책이다. 하늘이 부를 때까지 하늘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살자. 나 무엇을 위해서 내 욕심대로 살지 말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과 꿈과 비전이 있는 한, 사명과 꿈과 비전이 있는 한, 그 목표가 있는 한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이 연사 힘주어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건배사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연말에 가면 건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어느 단체나 건배를 하게 되는데 저는 항상 이걸 외치게 됩니다. 당신 멋져. 자, 잔 하나만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먼저 외쳐주시는 것입니다. 자, 건배를 할 건데요. 당신 하면 여러분들은 멋져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냐면요. 당 하나 외쳐주세요. 당. 다시 한 번만 외쳐주세요. 당당하고 신나게 멋지게 져주며 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해주십니다. 우리 너무 이기고 싶은 이 각박한 생활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사에 배우러 와서도 내가 쟤보다 더 잘 돼야 돼. 더 잘 안 돼도 되더라고요. 될 사람은 다 되는데 어떻게 했을 때 더 잘 되느냐면 때로는 져줄 줄 알고, 이거 알아. 저 강사가 얘기할 때도 나 이거 다 알아요. 막 하기보다는 알지만 가끔은 눈 감아주고, 남들이 잘못했을 때도 가끔은 넘어가주고, 이렇게 살았을 때 그 사람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 번만 당신 멋져 서로 해보는 거예요. 서로 누구의 얼굴을 바라보실지 한번 볼게요. 자, 잔을 들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당신 하면 멋져 큰 소리로 외쳐주시는 것입니다. 자, 건배를 하겠습니다. 당신 멋져 건배. 자, 당신 정말 멋진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효자도 누가 만든다고요? 부모님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도 잘난 사람을 누가 만드냐면 내가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멋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건배사였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그렇게 활용해 보세요. 제가 작사를 하면서 한때는 되게 슬픈 시도 많이 썼었습니다. 왜? 내 인생이 너무나 각박하게 슬펐기 때문에. 저는 멀쩡해 보이죠. 굉장히 남들이 볼 때는 부잣집 딸 같았다고도 해요. 부잣집 맏며느리 같다고도 해요. 근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아주 태어나 봤더니 강원도 산골에 집이 3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7살까지 자동차는 본 적도 없고요. 세상에 문명이라고는 본 적도 없고 글씨라고는 나부랭이들을 써본 적도 없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7살까지 그렇게 살던 아이가 7살에 처음으로 부모님을 만납니다. 0살, 3개월에 헤어졌던 부모님을 7살에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시 쓰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여고 시절에 남들은 다 아이들 막 재밌게 놀잖아요. 근데 정말 연탄불이 꺼진 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시를 썼던 그렇게 처절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글 읽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공부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가사들을 많이 썼을까요? 정말 아픈 가사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별의 가사들을 썼더니 어떻게 되더라냐면 눈물 흘릴 일이 그렇게 많아지더라고요. 나는 정말 남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나던지 정말 그런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보세요. 사회찬미라는 노래 아세요? 사회찬미? 뭐죠?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정막한 인생아 너는 우리의 정말이에요. 적막한 인생이 됐어요. 사회찬미를 불렀던 윤신덕이라는 여자분도 29살에 몇 살에? 29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아세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어때요?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어때요?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여서 결국은 가버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산장의 여인 어떤 노래인가요? 아무도 날 찾지 않는 그런. 그쵸. 자, 아는 사람은 따라 불러주셔도 됩니다. 그러더니 산장의 여인이 됐더라고요. 아주 이른 나이에 산장에서 정말 처절한 아픔 속에서 사망을 하는 그런 가수가 되어 있고요. 혹시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아세요? 자, 하얀 나비 아세요? 김정호의 하얀 나비. 또 김현식의 노래, 또 김광석의 노래. 이런 분들 모두 다 처절하게 슬픈 노래를 부르다가 장렬히 전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장렬히. 가사 속에서. 그죠? 자, 이제 우리는 글을 쓸 때도 어떻게 써야 한다? 행복한 노래의 가사를 써야 되고 행복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럼 자, 여기서 숙제 하나. 오늘 이 시간이 딱 지나고 집에 갈 때 문자를 넣는데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을 골라주세요. 여러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골라서 문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가장 감성적인 언어, 메시지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 정말 잘했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행복하라는 말, 이 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들의 언어로 전해주십시오. 꼭 약속해주세요. 네. 누구에게라도 괜찮습니다. 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우리의 소울메이트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내 인생에 한 사람의 소울메이트를 만드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십시오. 어느 날은 저는 술도 못 마시던 사람인데 어느 날은 이제 자기가 또 죽겠으니까 술을 한 잔 마셔보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가슴에 삭혀야 할 게 많은 날은 술을 마신다. 괜찮다. 잘했다. 술술 풀어라.
너의 뜨거운 가슴처럼 술은 삭을 대로 삭았을 때 맛이 더 깊더라. 혹시 주변에 그 카페나 술집 하시는 분 있나요? 아주 친한 사람이 하는 분 안 계시나요? 혹시 본인이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걸 큰 저런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나의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선물해주고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카톡을 주십시오. 자, 그렇게 웃음과 정신적인 이런 건강을 통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누가 제일 귀여워요? 저쪽 아이가 제일 귀여워요. 우유병 들고 취한 아이. 우유병 들고 취한 아이가 제일 귀여워요. 자,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하는데, 자, 제가 이 인문학자가 될 때까지 저의 스토리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드리는 건 자랑도 아니고요, 자랑할 만한 거리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제가 가족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큰언니에게. 큰언니 그동안 잘 있었나? 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있어. 엄마가 그러는데 작은언니는 내일 모레 온다는데 큰언니는 못 오니까 나도 슬퍼. 언니 혼자 심심해서 어떻게 해? 그래도 울지 말고 혼자라도 밥 잘 먹고 잘 지내야 해. 늘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도 편지를 쓸 때 저런 마인드를 가진 소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말고 늦잠 자지 말고 11살 많은 그 언니에게 그런 걱정을 하던 그 소녀가 지금은 이렇게 시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번 지나온 시간을 한번 잠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문자를 쓰든 이렇게 글을 씁니다. 경이로운 감사, 때로는 너무 소중해서 눈물겨운 것들이 있다. 정말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나 경이로운 감사라는 그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캘리그라피라고 하죠. 여러분들, 저도 글씨 잘 쓰는 거 아니에요. 잘 써서 하는 게 아니고 나만의 메시지를 나에게 매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원래는 나도 몰랐던 나가 내가 디자인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는지 몰랐는데 내가 어느 순간 나만의 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에 하셔도 좋고요, 아침에 하셔도 좋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글씨 안 써도 카톡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말을 써주시면 되냐면요, 인생이 감사와 행복으로 충만한 그런 글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스피치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문장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먼저,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그리고 우리 단톡들 많이 유지되죠. 그 단톡에 마저도 만약에 저기 백순자 선생님이 좋은 영상 올렸으면 순자씨 짱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도는 남겨줄 줄 아는 우리의 넉넉한 가슴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강사로 활동하실 때 또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 번만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저 자신을 위해서 시간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았습니다. 발자국에 시간의 옷을 입히면 추억이 된다. 추억이란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지나온 발자국에 시간의 흔적이라고 느꼈던 이 소녀의 감성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눈을 감고 함께 노래를 들어주십시오. 잠시만 눈을 감으면 더 큰 웃음.
명상 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눈을 고요히 감고 가사에 집중해 봐주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가요? 숨을 깊이 우리는 들이쉬어주세요. 무슨 소원 안고 살아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원하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요. 세상에 나의 것이 심호흡을 크게 깊게 해주십시오. 살아온 나의 일생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가요? 우리는 무슨 소원 안고 살아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원하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요. 세상에 나의 것이 그것이요. 더 많이 나누어도 모자란 시간, 더 많이 베풀어도 부족한 사랑, 영화로운 세상에 행복한 미소로 만나리라. 영화로운 세상에 행복한 미소로 만나리라. 행복한 미소로 만나리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기 보니까 아직 가슴이 소녀 같은 분들이 참 많으셔서 눈물 흘리는 선생님도 계시고 참 가슴 속에 먹먹한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강사가 되시는 분들의 기본 심성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감성이 없으시다면 여기까지 안 오셨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도 이러면서 또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과 이제 또 공부가 되는 이야기를 좀 나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통한 이런 강연은 왜 진행을 이렇게 하는 거냐면 진심이 전해지는 강의만이 살아있는 강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강사가 돼서 나가서 강의를 한다면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은요, 내용을 몰라서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 내용은요,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죠? 유튜브에 검색해보면요, 하버드 대학도 가게 돼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만의 PPT, 여러분들만의 강의 자료를 만들려고 제가 제 강의법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시를 쓰거나 또 작사를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분명히 강사를 하다 보면 언어의 힘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언어의 힘이 가장 느껴지는데 그때 가장 포인트 되는 게 운문의 살입니다. 뭐라고요? 운문. 자, 운율이 있는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운율이 있는 문장.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어떤 느낌을 운율이 있는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한 문학을 우리는 운문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줄글로 막 줄줄줄 아무렇게나 잘 썼던 이런 문장들을 산문문학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 건데 뭐 다 아는데 짚고 넘어가요. 그래서 운율의 3요소는 운율과 심상과 주제라고 하는 이 세 개가 모여서 한 편의 시를 만들어냅니다. 강사가 되시는 분들은 최소한 짧은 시 한 편은 써서 맨 처음에 나갔을 때 자기만의 신앙송을 딱 해주면서 어때요? 우리 중앙대학교 명품 스피치와 신앙송 과정이잖아요. 남의 시를 낭송해주는 것도 좋지만 아주 짧은 자기만의 시를 낭송해주는 거, 이게 진짜 명품 강사가 되는 길이더라고요. 그때 내가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시의 운율을 지켜주는 거죠. 시의 운율과 심상과 주제를 지켜서 이렇게 글을 쓰시는 것입니다.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입니다. 리듬. 자, 그러면 혹시 진달래꽃 김소월 시 아시죠? 그런데 어떤 가수가 불렀죠? 혹시 아나요? 마야? 혹시 나보기가 역겨워 부르실 줄 아는 분 계시나요? 하나, 둘, 셋, 넷.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봐봐요. 시가 나보기가 몇 글자예요? 4글자. 나보기가 4글자. 역겨워 몇 글자? 3글자. 가실 때는 몇 글자? 5글자. 이게 7-5조의 운율이에요. 그 유명한 7-5조의 운율을 가진 그렇게만 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작사가 저절로 돼요. 음률이 안 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썼던 게 그냥 가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때요? 제가 작곡가들도 많이 아니까 여러분들도 한국식은 다 가수를 만들어 보자고요. 자, 나보기가 4글자, 역겨워 3글자, 가실 때는 5글자.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몇 글자예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몇 글자예요? 7-5조 맞잖아요. 7-5조의 운율만 가지면 모든 가사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운율이에요. 뭐예요? 리듬감이에요. 그리고 심상이라는 걸 딱 덧붙여줬을 때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뭐라고 한다고요? 심상.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는 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좋은 심상을 펼쳤을 때 그걸 심상화라고 해요. 심상화. 좋은 그림을 그려달라는 뜻이에요. 좋은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림이 좋은 에너지를 뿜어서 내 인생도 좋은 그림으로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자기의 아까 그랬죠. 브랜드를 만들어라. 디자인하라. 가치를 만들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이력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심상화로. 이력서를 만들었는데 주부 9단이었어. 좋지 않아요? 주부 9단? 저는 주부 0단. 일단은 되나? 아무튼 한 3급 될라나? 자, 그래요. 주부 9단의 분들이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력서에 나 주부 9단이야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만의
뭘 만들어야 되냐면 나 중앙대학교 명품 스피치 신앙송 과정의 회장이었어. 그리고 지금 강사가 되었어. 그러면 처음부터 잘난 사람보다 그렇게 처음 강의할 때 나도 여러분들처럼 몇 년 전에는 이 자리에 앉았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강사 어떨까요? 괜찮을 것 같죠? 공감력을 이끌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신상화로 3년 후에 자기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3년 후에 나는 어떤 색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서 강연을 하실지. 민용욱 교수님은 또 이 자리 아니어도 막 수많은 뭐 종로 이런 데서도 강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강사 과정을 거쳐서 어떤 모습으로 강의를 하시게 될지 한번 그거를 해보세요. 그러면 주제가 있는 강의만이 살아남는 강의고, 주제가 있는 강의만이 시가 되고 또 모든 글이 됩니다. 어떤 주제로 하실 건가요? 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시인의 중심 생각이 주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할 때, 사랑이라는 주제로 할 때, 이별이라는 주제로 할 때, 그처럼 내 인생의 주제도 만들어주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어? 행복이라는 주제로 살 때 우리의 행복은 바로 요 앞에 와 있다는 거죠. 어디 있다고요? 멀리 있다고요? 아니고 바로 요 앞에. 그리고 또 어디에? 내 안에. 내 안에 행복이 있음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운율의 상위 개념은 리듬감입니다. 모든 글을 쓸 때 리듬에 맞춰서 잘라서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기질을 가진 작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카톡 하나를 보내더라도 이렇게 정돈된 글을 써서 보내셔도 좋은 그 작품을 만들면서 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혹시 여러분들 카톡에 좋은 글을 썼었을 때,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사진작가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사진작가가 평생 82년 동안 사진을 찍었습니다. 20살부터 그 사람은 사진밖에 찍은 게 없었습니다. 평생 사진만 찍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직업이 뭐였냐면 남의 집에 사실은 더부살이 가정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진 찍어놨던 그 작품들이 그 사람이 사망할 즈음, 너무 아깝죠. 사망할 즈음에 어떤 말리부 그런 사람에게 발견이 되는데 그 작가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다큐 영상 작가입니다. 그래서 다큐 영상 작가가 이 사진을 보니까 너무나 깜짝 놀랄 만큼 사진이 좋았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걸로 다큐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진 작가가 그 도로시아 마이어 그 여자를 딱 만나서 좋은 이제 작품을 구상하고 한 3년 후에 이 사진 작가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썼던 글들, 카톡에 잠깐 남겼던 글들이 가끔은 굉장히 감동스러운 걸 여러분들도 느끼시나요?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갖고 있지 마세요. 가지고 있으면 일기장이에요. 누구나 일기장은 쓰지만 그걸로 작품을 만들지 못해요. 짧아도 괜찮아요. 그걸로 아주 짧은 자기만의 명언록, 메시지, 인쇄비 많이 안 들어요. 디자인하는 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아니면 자서전을 쓸 용기가 없으면 자서전까지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되니까 내가 만들었던 아주 짧은 어록들을 여러분들이 했던 그 사진들 있죠. 사진 잘 찍으시는 분. 그쵸. 그 사진과 함께 사진첩을 만들어 두세요. 작품으로. 그때 윤조미디어 출판사하고 있는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시 광고했나요? 자, 그래서 그런 작품을 남기기 위한다고 3년 후에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비유적인 문장과 상징적인 문장을 쓰는 노력을 연습을 해보세요. 요즘에는 디카시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디카시. 디카시가 뭐냐면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 한 장에 글을 입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이 물 웅덩이 하나 거기에 낙엽이 떨어져 있는 거 하나 사진 찍었을 뿐인데 그게 사진 작품이 되고 그 작품에다 맨 밑에 한 줄 메모를 했을 뿐인데 여러분들은 작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럴 때 비유는 뭐냐면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아요. 직접 설명하면 너무 줄줄줄 이야기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뭐뭐 같은 달이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둥근 달, 뭐뭐 같은 달이라고 표현하나요, 여러분들은? 보름달을 무엇에 비유할까? 쟁반 같은 달, 둥근 달. 우리 동요에서 나왔었죠. 자, 그렇게 아주 비슷한 원관념과 상관관념을 찾아서 이야기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자,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낼 때도 야, 너 참 이쁘다 그러면 뭐라고 답장해요? 와, 뜬금없다. 남편에게 와, 남편 고마워요, 잘생겼어요. 갑자기 그럼 남편이 호응해 주는가요? 너 뭐하니? 혹시 안 그래요? 여러분 남편들은 안 그래요? 저는 그러던데. 자, 여러분들 한번 보내보지도 않았어요, 혹시? 오늘은 보내보세요. 자, 그럴 때 남편에게, 친구에게 칭찬 한마디 할 때도, 메시지를 하나 보낼 때도 그냥 잘생겼다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칭찬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닮은 그대에게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막 부인이 지지배배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참새를 닮은 당신의 소리의 아침이 참 싱그럽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요? 선생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모님께 이렇게 메시지 보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런 걸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글을 써서 보내면 여러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좋은 조건의 작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운율을 지켜서 그렇게 글을 쓰다 보면 그것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그런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여기쯤에서 신앙송 하나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명품 스피치와 신앙송 과정인데 배경음악은 없이 이렇게 글로 그냥 해드릴게요. 제목은 만남입니다. 만남, 강재현.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은 날 우리는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과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던 우리는 인연이라는 단 하나의 언어를 통해 어느새 같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가식적인 웃음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슴을 열고 다가가면 맨발 벗고 달려와 주는 사람들, 눈물에 젖어 다가가면 눈물의 흔적마저 닦아내주는 사람들, 우리들의 가슴과 가슴 사이에는 수천 겁의 인연의 끈으로 맺어진 인연 하나, 탯줄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일이 가끔은 가시밭길일지라도 함께 손잡고 걸어가게 될 그 길, 기꺼이 지금 이 순간 중앙대학교 명품 스피치와 신앙송 과정, 이 과정의 선생님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딴 시로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살고 싶다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나이 들어서는요,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부럽던가요? 90살이 되면 돈 많아도 쓸 데가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잘생긴 사람이 그렇게 부럽던가요? 잘생긴 사람도 80살이 되면 어디 써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죠? 자, 또 예쁘던 아주 섹시한 여자가 부럽던가요?
아무리 섹시하던 그 여자도 70살이 되면 할머니 돼서 이가 숭덩숭덩 빠져 있더라고요. 자, 우리 그런 거 다 어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내부의 사랑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최근 일주일 동안에 정말 최소한 키스 한 번 해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뭐예요? 한 번도 없어. 어떻게 이겨시려면. 정말 없어요? 있어요. 이분에서 한 번만 박수 쳐주세요. 아니, 몇 대 1이에요? 몇 대 1?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죠? 사실은 저도 없습니다. 네, 이제 반성해야 합니다. 오늘의 숙제는 자, 키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사랑하는 옆에 사람의 손을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는 이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손잡고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 데 가지 않아도 돼요. 아셨죠? 손잡고 아주 좋은 둘레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고 졸업을 하더라도 여기 수료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건요. 겨울날에 눈 내리는 날 번개도 해주시고요. 봄날에 여러분들끼리 꽃놀이도 꼭 같이 가는 그런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학인님들입니까? 동기잖아요.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돼지고기. 여러분들 그 사진에 보면 그 돼지머리 이렇게 고르죠. 그때 못생긴 돼지는 안 뽑아요. 그죠? 웃는 돼지를 해야지 이렇게 좋은 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우리 이 돼지머리 하다못해 그 돼지머리도 웃어야 되는데 우리가 웃지 않으면 인생이 펼쳐지겠습니까? 웃어주면서 살아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남을 축복하며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2번, 남을 칭찬하기는 하지만 나는 글쎄 칭찬은 해요. 근데 난 모르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3번, 자신은 못하지만 그 남 잘 되는 꼴은 절대 못 보는 사람이 주변에 있던가요? 있어요. 맞아요. 다 공감합니다. 있습니다. 또 자신은 하지 않아도 비난은 안 해요. 그래도 좀 낫다. 그죠? 자, 이 4가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요? 몇 번? 1번. 자,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주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자랑질을 좀 하는 사람이 돼주세요. 나 중앙대 다녀. 어깨 한번 으쓱 해주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아이고 참 중앙대 씩이나 다닌다고 어디서 와서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1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중앙대 명품 스피치 과정 1기지만 이제 2기의 후배들이 더 많은 교육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크게 한 번만 박수 쳐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2번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저 역시도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2번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이 시간을 만들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꿈과 비전과 목표를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들여다보는 시간 여행을 가져보십시오. 닫혀있는 문에 그 창문들을 다 활짝 열고 나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보일 때쯤 여러분들은 강사로 성공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응원하는 강사 강지연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